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부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파업이 예고돼 있었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정상 운행합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업 아닙니다. 지하철 정상 운행됩니다. 그리고 설악산에 첫눈이 관측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벌써 낭만적인데요. 날씨부터 갑니다.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요. 출근길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 정보도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특보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내외로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날이 워낙 춥다 보니 오늘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상태는 매우 깨끗하지만 자외선 지수 높다고 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차나 빨래 지수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초대한 이 손님은 어르신들의 방탄소년단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청년회장 개그맨 김용명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참 오랜만에. 네. 방탄소년단을 잘 알고 계시죠? 야, 이 음악이 이제는 뭐 딱 깔리는 음악. 김용명 씨 음악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방탄이 이제 용명단으로 해가지고 BTS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Y 용명이고 방탄 BTY로 해가지고 방탄 용명단. 용명단. BTY. 예. 말 그대로 정말 대세 중에 대세세요. 제가요? 네. 아닙니다. 요즘에 엄청 바쁘다는 소문이 막 들리던데. 뭐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옛날에 고생했던 게 이렇게 또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아무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예. 사실은 지금 저 연휴 때 같으면 자고 있는 시간이죠. 지금 여기 살짝 안 보이시겠지만 눈꺼풀이 살짝 떴거든요. 그래서 눈 뜨는데 약간 좀 힘들었어요. 네. 개그맨들 바쁘고 그러면 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저희 보통 회의할 때 새벽 한 3, 4시까지 그렇죠. 회의했다가요. 그 다음에 거의 아침에 일어나는 네. 거는 거의 막 12시, 1, 2시에 이 정도 일어나요. 왜냐면 새벽에 개그가 잘 나와서. 네. 그러니까 아침이 없는 생활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스케줄로 바쁘고 이러면 그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 뭐 이것도 지금 행복한 아침도 예, 나와가지고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또 일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저만의 노하우일지 모르겠는데 네. 홍삼을 그냥 조금씩 와이프가 챙겨주더라고요 하나씩. 아, 그래요? 네, 홍삼. 잘 받아요? 홍삼 절편 요거 우린 거 야. 그걸 좀 해주시더라고요. 체력 관리 중요하죠. 아내 내조가. 예. 아내도 이제 회사 다니는데 어. 이제 먹고 가라고 이거 하나 딱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게 뭐 CF도 찍고 뭐 정글에서도 오라고 하고. CF는 안 찍었어요. 이제 곧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지금 들리는 얘기로 CF 쪽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가에서도 아우, 인기 포로 굉장하죠. 모셔가지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들리죠.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가 이게 딱 그거야 지금 수현 씨가 얘기한 게 점 보러 가잖아. 네. 아 CF 많이 찍으실 그러니까. 거. CF 안 들어오는데 많이 올 거야. 준비 중에 있다고. 야, 제 아는 지인들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방송 쪽에 있으니까 CF에 모셔야겠다, 뭐 방송객 모셔야겠다 이게 많더라고요. 야, 역시 해안이 있으시네, 역시. 너무 진짜 목소리 특이하다 그래. 그러면 방송 볼 때. 요즘에 너무 바빠서 예. 아내가 챙겨주는 홍삼 먹으면서 예, 열심히 예. 일하고 있는 네. 이 사람. 너무 김용명 씨의 사진을 우리 제작진이 보여. 야, 무슨 사진이에요? 방청. 네. 네. 야, 요거. 자, 봅시다. 아우 이뻐라. 야, 예, 접니다, 요거 이제 아주 좀- 그냥 제 거 인별그램을 싹 뒤지셨네. 네. 아니 근데 지금하고 비슷하네. 아, 비슷하게 느낌이 생겼죠. 있네요. 예. 요거 언제 때야? 초등학교 이때 초등학교 때인데 네. 그때는 이제 이런 머리가 유행이고 어머님이 맞아, 또 사주신 옷이어가지고 네. 그냥 뭐 늠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늠름하고 귀여운데요? 단정한 네. 짓궂지만 모범생. 아, 네. 모든 게 다 압축돼 있네. 그래.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야. 자, 그다음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야, 약간 근데 이거 요때 사실 이제 그 H.O.T나 잭스키스 이런 아니, 머리가 알 때. 솔직히 이거는 약간 불량해 보여. 이 정도가요? 네. 와, 약간 요때 이 그 눈매가 네. 이때 뭔가 노려. 지금. 그리고 이게 약간의 조소. 어. 이 웃음이 비웃는 듯한. 네. 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인터넷 방송국에서 일할 때, 예, 그때 그 찍은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소야. 앞에 있는 야, 여기는 거의 저기 메인 도사이시고, 여기 서브 도사. 네네. 여기 역할이, 여기는. 자, 이래서 이제 근데 다시 착실해지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이등병 때. 군복무 시절에. 이등- 군 생활 어디서 했어요? 저는 이제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그 영현중대라고 네. 그 이제 뭐 애국지사분들이나 그다음에 순국선열 예. 뭐 그다음에 이런 그런 분들을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이만한 그 땅에 이렇게 들고 다녀서 이렇게 그거 예, 아. 묻어 어. 그런 영현중대라고 그런 일을 있었습니다. 말투가 그쪽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예, 그쪽은 아니고 조금 더 밑에 쪽에 광주입니다. 광주. 그럼 집에서 가까웠네요. 예, 한 시간 50분 정도? 아이고 야 군대 복 타고 났네. 그래가지고 그 대전국립 그 현충원에서 일하면서 네. 먹을 건 진짜 많이 먹었어요. 현충일날 이렇게 이 조문객들이 그 네. 음식을 네. 이렇게 딱 놓고 저희 먹으라고 놓고 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래 했었죠. 그러면 요 군 시절을 겪고 제대하고 그러면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군대 끝나고 중간중간에 계속 개그맨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고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로에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갖고 네. 대학로로 이제 입성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대학로에서 계속 닦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개그맨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뭐 돼가지고 제주를 갈고 닦은 거예요? 대학로 소극장 바닥을 청소한 거예요? 바닥도 청소하고요, 창문도 청소하고 소극장이 지하 1층에 많아요. 먼지가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만도 자기도 하고 아니 그랬습니다. 거의 대학로의 산 증인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개그 인생이 지금 벌써 몇 년째인 거예요? 제가 올해로 한 16년, 17년 정도 됐어요. 17. 예. 무명 거의- 생활도 길었고. 거의 시험 볼 때까지 하면 거의 한 17, 8, 9년 거의. 근데 그 고생을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행어도 있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참 모진 세월과 이 풍파가 많이 지나가네. 뭐 내리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니 그래도 풍파만 겪고 빛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풍파 겪고 빛을 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아니 혹자는 무슨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 아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10년 이상 있으면 무조건 빛을 본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분야에 뭐 좋든 싫든 한 10년간 있어봐라. 네. 그럼 너에게 좋은 빛이 올 것이다. 네. 그런 말이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3번의 기회가 온다. 네. 저희 어머니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죽기 전까지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올 때 잘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3번 중에 제가 한두 번은 제가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대로 잡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예. 아유, 참. 그 누가 옆에서 권했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개그맨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그 외화 시리즈라고 말하죠. 네. 네. 전격 제트 작전이나 네. 내니게이드. 네. 그때 이제
판관포청천이라는 아, 너무 유명해. 중국 외화가 있어요. 예, 예.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그 노래 알죠? 그 노래를 이제 따라 불러서 소풍 갈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그걸 시키더라고요. 잘하니까. 네, 그 노래를 그리고 불렀죠. 요거 지금 노래 나온다. 음악 나와요. 아, 지금 방송에 노래가 나오고. 보통 여기는 아시는 분은 초반까지밖에 안 해오는데 맞아. 저는 끝에까지 싹 다. 완창이에요. 예, 완전 완창이. 아, 야, 지금 뭔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맞아, 이거야 하실 거고. 이걸 흉내내셨던 거죠? 이러죠. 이게 이제 효과음까지. 효과음까지요. 예. 웬만하면 이 앞부분까지만 딱 외우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화하실지 여기서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예. 따라라란 딴딴딴딴 따라라란 딴딴딴 왕. 저 처음 어떻게 하지? 갑자기 불러. 다시 잠깐만.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다시 잠깐만 들려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네, 불러서. 그렇죠. 예, 다시 잠깐만. 잠깐만, 도입. 가이펑이 도대체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어. 가이펑 유고 파오칭친 님의 오소 빈총진 따라다란 딴딴딴딴 따라다란 딴딴딴딴 러서와 하치 라이소치 완조만 봉생진 떼르르르뗀뗀뗀뗀 떼르르르뗀뗀뗀 증마홍수 우홍 쯔해쯔단 짜라란 짠짜라란 로퍼치 세모와스 라이조피호 판관보쟁쟁 이거 여기까지 부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아침이라 목이 많이 아프네요. 아이고야. 그래서 시원해 목이 근데 쉬었어요. 이걸 진짜 중국 분들이 들었으면 어떨 뻔했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김영명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좀 어설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포천천 노래 자체보다도 얼굴 표정이 너무 맞아요. 진지하잖아요. 그때는 네. 이 정의의 사도 포청천 씨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렇죠. 항상 따라하고 중국 영화 보면 서로 막 친구들끼리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다 막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취관. 아 치권 아, 샤바라바. 진짜 옛날 사람이다. 치권. 가끔 OCN에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포청천은 뭐지? 은작도? 금작도? 뭐 작두를 아니 계작두인데 계작두. 그 사람의 형량에 따라서 작두가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살인을 했다 그러면 계작두고 이게 형량에 맞아서 틀려요. 요게. 그럼 우리가 포청천까지 온 김에 네. 유행어 한번 쫙 훑어봅시다. 그렇죠. 그 제가 2005년도에 했던 그 누나누나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누구신데 때려요? 나 누나. 요 알아. 기억나. 아세요? 이거 아세요? 알아.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팬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구나. 그다음에 저기 막 얼마 전에 했던 거 홍윤아랑 했던 거. 엄마 나 엄마 나 저기 맛있는 과자 사 먹게 돈 좀 줘. 뭐 이런 거. 예. 사실 표정이 일품이야. 그러니까요. 네. 다 이게 연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데 우린 재밌어. 아니, 이게 사실 근데 이게 개그맨들이 유행할 때가 제일 오글거리더라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 기상 알려줄 때 제일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는 날씨 알릴 때 뿌듯하죠. 이거 할 때가 제일 오글거리고. 개그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개그 콘서트 가서 아니 개그맨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것만 보여줘도 합격했을 것 이런 같아요. 거는 보여주지 않고 초반에는 이제 개그를 너무 몰랐을 때 네. 공감대 개그 같은 거 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성탄절에는 나홀로 집에만 틀어주고 나홀로 집에나 맨날 뭐 그런 무슨 그런 뭐 네. 쉽게 그게 뭐 틀어주는 이런 거 영화 있어요. 틀어주는 네, 네. 특정 틀어주는 영화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걸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배너 현충일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현충일에는 또 뭐 이런 영화 틀어주고 그다음에 추석 때 했던 영화 또 뭐 맨날 자주 나오는 거 현충일에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이런 거. 그렇죠. 추석 때 설날 때는 투캅스 1, 2, 3 뭐 이런 걸로 접목시켜서 개그를 봤는데 좀 뭐 공감대가 못 가서 떨어. 어떻게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까 그 말한 거죠. 뭐 추석 설날 자 여러분들 영화 명절 때나도 맨날 지구하셨죠. 그래서 제가 베스트 5를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하면서 추석 때 뭐 투캅스 1, 2, 3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했는 많이 아저씨 영화 아저씨 이거 너무 많이 틀었는데 아저씨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예.
아시겠죠? 완전 초반이어서 기상캐스터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저도 뭐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저는 기상캐스터 한 번에 합격했어요. 예. 부러워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인생이 험난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 아닙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합격할 때는 그럼 어떤 걸로 합격하신 거예요, 개그맨? 합격이라기보다는 대학로에서 이제 갈고 닦고 하다가 그 S본부의 그 웃음을 찾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서 코너가 같이 돼가지고 심진화 씨랑 오인택 씨랑 세 명이서 처음부터 이제 기회를 만난 거예요. 기회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그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개그를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취직을 하는 곳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해고 통보라기보다는 이제 개그를 하면 너무 뭐 경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어야 소극장에서 되니까. 돈 나오는데도. 돈 나오는데도 그 진짜로 밥도 그대로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서 하자 그랬는데 계속 개그에 욕심이 나니까 그 이제 일을 하면서도 소품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차트도 그러니까. 몰래 빼돌려가지고 뒤에서 만들고 일을 안 하고 이거 집중을 안 한 거지.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쇼핑 호스트 말고 게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쇼핑 근데 게스트. 호스트는 네. 직접 물건을 네. 와서 하는데 그쵸. 게스트는 업체에서 이 물건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약간 사투리나 뭐 이렇게 너무 초반에 사투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쓴맛을 봤죠. 그래서 뭐 어차피 너는 개그맨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에 개그맨 다른 길이 없다. 예, 나 예. 오로지 개그맨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돈이 없어서 막 돈이 없다기보다는 네.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나이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공사판에도 돌아다니고 뭐 PC방 알바도 해야 되고 정말 뭐 안 해본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해봤죠. 그러면 그 무명 시절 기간에 서름이 많았긴 한 10여 년 이상 무명 생활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하다가 개그맨으로 또 코너 하나 다 하면 또 끝나고 네. 하다 끝나면 또 그때부터 네. 또 쉬니까 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쉬는 기간 동안 돈이 안 나와요? 안 돈이 나오죠. 안 나오죠. 안 어디 나올 나오죠. 때 어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무명 시절을 같이 겪잖아요. 네네. 개그맨들이.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떠. 그게 내가 아니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제 동기들이 막 이진호 씨나 이용진 씨, 뭐 양세찬 씨, 뭐 이상준 씨, 뭐 다 잘 됐네요. 네, 다 이렇게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실에 빠진 적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보면서 동시대에 같이 개그했던 친구들이 동기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사실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제가 개그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거든요. 네. 지금 현 42살이에요. 42. 말띠 78년생. 어. 그래서 근데 계속 그래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빛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또 어안이벙벙하고 사실 뭐 방송 용어지만 어안이벙벙이 방송 용어지만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사실 근데 조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뭐예요? 뚝심이에요? 뭐 오기예요?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 이제 그걸 그만두고 네. 다른 것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냥 이 바닥에서 한번 끝을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집이 이제 이 다리 건너면 집인데 그 집을 보통 차를 놔두고 걸어간 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서 차는 여기 있는데 걸어간 적이 많아요. 왜냐면 걸어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그러니까 개그맨이 참 이게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길지가 않아. 또 사실 계속 매주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줘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에 트렌디한 거 어때? 요즘 뭐가 유행이더라? 어떤 유행이더라? 이런 걸 또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또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또 이게 정치하신 분들이 또 많이 웃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요즘에 개그보다 더 재밌었다. 예능보다 재밌어요.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개그맨보다 정치인분들이 더 웃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짜야 되지? 약간 좀. 근데 뭐, 개그맨 말고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오롯이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 말고 뭐 다른 그냥 뭐 개그맨
뭐 열심히 계속 하려고 제가 했었죠. 알기는 어렸을 때 꿈이 다른 꿈이 있었다고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살짝 그런 거라서 아나운서. 아, 그랬어요? 예, 아나운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네.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아카데미도 다니고 그래봤는데 저희 선배님이 되시거든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벌써 뉴스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 대부분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장단음이랑 따지고 맞아요. 이천이 장음인가 단음인가 네. 표시가 돼 야, 있더라고. 그거 했네. 그리고 이런 종이로 돼가지고 그죠. 네. 이런 종이로 돼서 이 뉴스 원고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맞아. 글자 맞아요. 크기 한 어. 포인트 한 20, 한 2, 3으로 돼가지고 되게 편하게.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더라고 그래고 장단음. 네, 2019년 오늘은 행복한 아침 김용명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읽는 연습이 있는데. 일을 늘리신 아, 거예요? 우리 뭐, 뉴스 평소에 연습하던 거 없어요? 하나 잠깐 해볼 수 없어? 뉴스 원고 없어? 개그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아나운서 역할 좀 아니, 해주세요. 없어요. 뉴스 원고는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어렵더라고. 그거 국어를 또 써야 되니까. 아, 알았어요. 예. 어려우시죠? 어려웠죠, 저희도 시험 볼 때. 개그맨 중에 우리가 그 일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 예, 예. 우리 이렇게 수현 씨도 그렇고 예인 씨도 그렇고 마음이 맞아서 쿵짝쿵짝 하는데. 그럼요. 개그도 합을 맞추는 사람 중에 제일 나하고 잘 맞는다 하는 사람이 누구야? 거의 뭐 많이 잘 맞는데 요즘에 최근에 그 홍윤아 씨라고. 알지. 홍윤아 씨 아시죠? 홍윤아는 네네. 너무 그 티키타카라고 그러나 네. 그 용어로 그게 좀 잘 맞더라고요. 합이 좋아요. 네. 그럼 서로 왜냐면 뭐 에피소드. 서로 눈빛만 봐도 이렇게 봐도 네. 너가 그렇게 들어 오케이 나 이렇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궁금한 거 3가지 예. 요걸 한번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개그우먼 홍윤화와 사제관계? 제가 그 아카데미 강사를 했었거든요. 개그 학과라는 강사를 했는데 그때 홍윤아 씨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개그를 배우러 그 아카데미에 수강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맞네. 네. 선생님 맞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얘는 좀 특출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얘는 무조건 되겠다 싶은데 지금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제 관계였다가 지금 파트너인데. 네, 파트너죠. 호칭 정리는 하셨어요? 저기 홍윤아 씨 저한테 요매싱이라고 불러요. 요몇 씨? 요매싱 그 김연아 씨 그 CF 있는데 싱싱이 요매싱 입냄새가 좀 난다고 입냄새면 요매싱 후후 홍윤아 씨가 하하 입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잘 맞으시네요. 선후배를 떠나 그런 걸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홍윤아 씨가 스타가 되고 개그우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다 용명 씨 덕분이네요. 본인도 역량도 있지만은 네. 이 델라무는 그 뿌리부터 알아본다. 알아본다고 네. 그러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잘 됐다. 이 말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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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예요? 녹음해 놓은 거야? 지금 전화 연결돼요. 진짜로? 네네. 한번 불러보세요. 야 윤아야. 유미싱? 요매싱 요매싱이라고 그래.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다고? 아, 지금, 전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무슨 아침 인간이야? 아니 스승이 나오셨는데 행복한 제자가 하기 일어나셔야죠. 근데 지금 용명 씨가 내가 홍윤아의 조력자다, 스승이다 네네네.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인정합니다. 오. 그 내가 개그맨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인정하십니까? 결정적까지는 아닌데. 근데 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죠. 예. 아무것도 모를 때. 기왕에 이렇게 전화로 연결이 됐으니까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아침 맞이하고 계시죠? 네, 개그우먼 홍윤아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너답게 해. 윤아 씨. 네네네. 네, 요즘 김용문 씨가 정말 대세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로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전 너무 좋아요. 원체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또 되게 잘 되니까 너무 좋고. 제가 그 시골에 갔을 때 김용명 씨가 이제 60대 이상 어머님들한테 방탄소년단 같은 지지를 받는 걸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사실 홍윤아 씨가 스승님보다 먼저 빛을 보셨잖아요. 스승님한테 근데 조금 마음적으로 좀 죄송하다거나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또 뭐 빛을 봤다기보다 배우면서 제가 함께 자라온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죄송하다거나 그런 거 없고 함께 동료로서 선배로서 함께 가니까 네. 네, 그냥 좋았죠. 그냥 뭐 윤호야, 아침 방송 멘트가 좀 많이 섞였네? 편하게 할까요?
원래는 좀 더 독하게 하시나 봐요? 원래는 그냥 뭐 유나야 이따 끝나고 우리 또 통화해야지. 지금 진짜는 잠이 이제 좀 들 깬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 저도 지금 사람이- 꿈속 같아요 여기. 유나 씨, 네네네. 그 김용명 씨의 말에 따르면 티키타카가 워낙 좋아서 네. 두 분의 호흡이 뭐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본인 맞아요, 생각은 맞아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김용명 씨 사람 자체가 사람이 참 좋아요.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제가 막 뭐 요매싱 막 놀리고 막 장난치고 막 해도 항상 받아줘.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개그맨들이 그래요. 되게 많이 개그맨들이 많이 사랑하는 동료 개그맨이기 때문에 누구랑 티키타카를 해도 잘 맞을 텐데 그중에 또 유나이 또 저랑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이렇게 호흡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쵸. 서로 맞아요. 간에. 그쵸. 아니 근데 홍윤아 씨가 진짜 잘해요. 아. 애드립도 진짜 잘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로 맞아서 그렇지 상대가 어려우면 애드립도 안 나오잖아요. 아 진짜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 홍윤아 이렇게 대사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김용명 씨가. 대사를 까먹고 저를 막 빤히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유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알아서 앞에서 네. 해주는 거야. 유나 지금 다음 대사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애드립을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더 가르침을 주는 거지. 알아서 해라. 홍윤아 씨한테 김용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한테 있어 김용명은 정말 요매싱이에요. 요매싱. 요매싱이 뭐냐면 이제 용명이 아저씨, 용명이 아저씨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부르다가 요매싱 하거든요. 용명 씨한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윤아 씨. 저는 항상 그 개그로서의 동반자고 앞으로도 네. 홍윤아 씨랑 개그를 또 계속 짤 것이고 이 방송이 끝나는 말감까지도 홍윤아 씨 같이 갈 겁니다. 이거 윤아야 잘 들었지? 이거 제 의견은 없나요? 윤아야 이제 너 포장 좀 하자. 또 쳐다보고 아이고. 계세요. 저 홍윤아 씨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전화 끊고 좀 한 시간 좀 자다가 지금 너무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실은 아침형까지는 아니고 점심형 인간이거든요. 정신명인가. 그러면 저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안 됐는데 그건 삼가야 되겠네. 지금 여기서 할 얘기 마저 하시고 전화 끊어드려야 되겠네. 아니 뭐 따로 그쵸. 녹음해서 보내주죠. 제가 예, 홍윤아 씨 오늘 네네. 저 아침 뭐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인데 전화 네네. 연결도 되고 좋네요. 저희는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또 인사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비몽사몽이라. 네.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전화 윤아야, 네. 다시 그냥 전화 옆에다 놓고 바로 자면 돼요. 그리고 항상 너무 고맙고 항상 같은 또 개그 새로운 재밌는 개그 또 짜자. 그래 제가 이걸 되게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싶은 하시면 말 하면 돼요. 돼. 무슨 마무리니? 아니요 장난이고 여기 보면 청년회장 개그맨 김용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들려 얘기해. 들려요. 네. 청년회장 넘어서 진짜 많은 이제 팬분들한테 더 많이 사랑받는 팬층이 더 두꺼워진 김용명이라는 사람은 개그맨으로 좋고 정말 사람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윤아 씨도 우리 행복한 아침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김용명 씨한테 전화 걸게요. 고마워 윤아야.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저 주무세요.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게 네. 느껴지네요. 너무 오래 같이 해서 아이고. 요즘에는. 자 이거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의 방탄 용명단. 용명단. 아까 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우리 청소년은 방탄소년단, 어르신계는 방탄용명단. 네. 한 4년 가까이를 고향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났으니까 예, 이제 BTY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방탄 용명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죠? 어땠어요? 다 그때 이제 막 사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좋아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뭐 거의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막 이제 선물을 막 뭐 디퓨저 막 이런 거 주시잖아요. 네네네. 막 디퓨저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포장해서 뭐 떡이라든가 네. 주시는데 저는 뭐 더덕, 오미자, 특상품. 실속 있어. 그다음에 그렇죠. 뭐 배추, 봄동, 뭐 계절마다, 좋아. 뭐 쭈꾸미, 뭐 이런 거 네. 통영에 가면은 또 굴 막 이런 거 주시니까 너무 또 실생활에 또 접목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야, 그리고 기분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막 몸보신하라고 막 주고. 아니 우리 그 와이프 그 임신하고 나서 네.
한 촬영했는데 임시 그 중간에 촬영했는데 그 연못에 물을 다 빼셔가지고 이야. 잉어를 또 주신 분도 계세요. 물을 빼서요? 네. 아내 갖다 주라고? 네, 방송 도중에 애가 이제 나서 저는 애를 또 방송을 못 봤는데 어. 그 잉어를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 잉어인가 향어인가 아무튼 그거 주신 분. 바로 물을 빼서. 네, 물을 싹 빼가지고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아예 내려와 살으라고 땅 주겠다고. 맞아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밤 공주 밤이 유명하잖아요. 네. 공주는 밤이 유명해요. 거기 5,000평 있는데 네. 뭐 할 거 없으면 용명 씨 여기 내려와서 5,000평 살아요. 거기 같이 이거 하면서 살자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집이 없으면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네요. 이 집 들어가서 먹고 자고 이 집 들어가서 먹고 자고 여기서 살아야 돼서 진짜 실속 있네. 오. 정말 집시맨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말고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다니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보통 이제 많이 그 뭐지 그 잉어 빼주는 거, 향어 빼주는 네. 거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어. 중간 중간에 뭐 어머님 아버님들 막 힘드실 때 사실 네. 네. 농촌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실 저같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네. 없으니까 맞아. 제가 가서 보통 나이가 젊으신 분은 7, 80대 아. 계세요. 농촌을 갈수록 고령화가 또 그쵸. 심해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또 젊은 사람은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힘든 일을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시는 어르신들 지금 보고 계실 많이 보실걸요? 많이 보실 지금 텐데 시간에? 그 어르신들한테 뭐 보답할 수 있는 개그나 뭐 여기서 잠깐 해줄 거는 없을까? 이거 개그 제가 그 노래를 제가 노래요? 노래를 제가 이게 하나 불러드릴게요. 여기 좋아요. 오. 이게 이 노래 속에 사실 음. 노래를 약간 틀어서 부르는 건데 처음부터 노래 무반주인가요? 무반주 육성으로 육성으로 하는 건데 네. 노래가 이제 두 개가 짬뽕돼서 개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시골의 어머님들은 바람에 날려버린 이렇게만 해도 사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개 노래가 짬뽕돼서 아, 무반주가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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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 같은 말인. 이런 식으로 두 개 노래를 짬뽕, 음을 짬뽕을 합쳐서. 그다음에 연마하 하트 브레이크. 나도 여기서 꿀리잖아. 어머님도 거기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꿀리지 말자. 야,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 또 이제 또 하나가 되네. 네네네. 이제 트러블 메이커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휘휘휘휘 휘휘휘휘 나를 보면 너에겐 트러블 메이커. 그러나 너는 나를 보면 트러블 메이커. 조금 더 나는 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제 템포를 쓰다 보니까 네. 박자가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이게. 아니 지금 박자는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죠. 박자가 이게. 근데 이게 본인이 하니까 재밌는 게 16년의 내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아무나 한다고 이게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개그도 네. 그 자기 분야가 있어요. 맞아요. 너는 말 개그 잘하고, 네. 너는 몸 개그 잘하고, 네, 너는 네. 스탠딩 개그 잘하고 네.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분야를 막 계속 예. 파가지고 네.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어르신들 만나고 그러면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겠어요. 특히 이제 아버님, 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 한 10년 됐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그때 이제 조금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간경화로 한 6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아버님 만나서 예. 이제 아버님들이 우리 자식 같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막 그렇지. 눈물이 쏟아지고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님들은 그 저 하나 보고 우리 아들 같다 만진다 막 이러면 너무 이제 그때 좀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아버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완전 무명이었어요. 네. 근데 아들이 개그맨은 하겠다고 저렇게 쫄쫄 굶으면서 예. 돌아다니고 이러는 그때에 이제 가셨으니까 얼마나 아들 걱정을 하면서 가셨겠는가. 사실 이제 아버님도 이제 계속 방송 나오는 거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고 모니터 해주시고 이제 어머님 살아계셔서 다른 프로그램 계속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냥 항상 저는 애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든지 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네. 우리는 맞아요. 꼭 누가 떠나고 내 곁에 없어지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전화 한 통화라든가 지금부터라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게 그래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그때는 몰라요. 그때의 생각을 지금 생각을 그때 빨리 대입시켰으면 그때 더 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좀 아쉬움이 늘 아쉽겠어요. 아버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아버님 이제 오시면 네. 우리는 누구나 죽어서 저 위로 가는데 네. 그냥 아버님은 조금 먼저 갔을 뿐이고 어차피 저는 조금 있다가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너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그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있는 분한테 더 잘하자 이런 얘기도 아까 했으니까 지금 뭐 어머니도 늘 모니터 하신다면서요? 예. 그럼 지금 이 방송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네. 어머니 언제 찾아뵀었어요? 바빠서 뭐 어머니 근데 어제 저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서 장모님이 15일 봐주고 어머님이 15일 이렇게 보름식으로 봐줘가지고 네네. 어제 이제 그 어머님 이제 나주에 사시는데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고속열차 태워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앉아 모셔다 있는 드리고? 거 직접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네. 보내가지고 항상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계신 어머니한테 한 말씀만 해요. 어머니 그 뭐 어저께도 봤는데 항상 그 이렇게 로운이도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데 괜찮다 하시면서도 육아가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장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해요. 어머니 항상 옆에서 저는 전화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알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약간 좀 닭살스러운데 아무튼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항상 용명이가 있으니까요. 뭐 열심히 도와드리고 열심히 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매일 전화하세요? 몇째예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요 저는. 그래요? 예. 몇째예요 집안?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 네. 밑에 동생? 네, 동생도 하나 있고. 동생 하나. 네.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여기 뭐 핸드폰 보면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요. 아이고. 뭐 태풍이 쓸고 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뭐든 다 하겠지만. 그래, 잘하시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나만의 관객 가족. 가족. 그 가족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 미모의 아내분 저도 봤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이게 네. 그렇게 막 뭐 미모인데요. 네, 예쁘죠. 네. 아 저기 나오네. 그러네. 미인이시잖아요. 네, 저기 이제 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네, 사진 찍은 건데요. 아이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이제 헬스클럽 다니는 동생한테 네.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마침 생일 잔치에 이태원 네. 또 이 얘기하면 또 장모님이 혼낼 수가 있어요. 클럽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아 클럽에서 만났구나. 아니요 이제 생일 잔치 헬스 트레이너 하는 동생이랑 생일 잔치 갔는데 그때 그 이제 지인으로 와이프가 와 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구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뭐 굉장히 공들였다면서요? 그 공들인 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이 여성분들의 그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좀 연애를 잘 못 해봐서 좀 힘들더라고요. 만만치 않지. 컨트롤 해보셨어요? 아우 만만치 않아요. 컨트롤 다 하고 있어요. 컨트롤. 저도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했습니다. 저희.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그럼. 난 밀당을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따라간 걸 밀이란 거예요? 땅이라고 그래야 되나?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좋아하는 걸 미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잠깐만 밀당을 할 줄. 뭐지? 이것도 모르면서 밀당을 할 줄 안다고? 당기고. 당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 오게끔 무작정 좋아하는 하는 걸 미는 거예요. 밀어야지. 밀어붙여야지.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해가지고 구애를 해가지고 그 와이프를 계속 이제 마음을 산 거죠.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뭐 회사면 회사로 갔다가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그럼 프로포즈는 밀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어요? 프로포즈는 옛날에 그 공연장에서 그 홍현희 씨가 하는 공연장에서 네. 이렇게 다 끝나고 엔딩 하기 직전에 네. 현이야 내가 이거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건데 이거 좀 해도 되냐? 오 선배님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연장에서 사랑한다 멋지네. 결혼한다 이렇게 꽃 딱 들고 이렇게. 로맨티스트인데요? 아이 못 하신다더니 다 하셨네. 아니 그렇게 큰 멘트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큰 멘트는 없었고 몇 년 됐죠? 결혼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5년. 5년이면 5년 전에는 어떤 포지션이었나? 그러니까 개그로서 한 획을 긋고 있었나요? 아니면 완전히 아직까지는? 아니요. 그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냥 계속 개그만 두세 개씩 하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이었죠. 그럼 아내도 진짜 이게 가정 이게 살림이 믿어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아니었어요? 그쵸. 조금 약간 좀 그럴 때 있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말 있어요. 개그맨은 미인을 얻는다고. 맞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가진 것도 없었고. 네. 그 뭐 내가 미래 소위 얘기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뜰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죠. 어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치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살고 뭐 그동안 너무 힘들긴 힘들었는데 예.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어요. 네. 이제 갖고 있던 뭐 예를 들면 청약저축이라든가 작은 거에서부터 청약저축이라든가 많은 거에서 뭐 적금이라든가 이런 조금씩 모아놔가지고 그런 걸로 좀 하고 사실 뭐 아까는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맛있는 건 그렇게 많이 사주진 않고요. 항상 금검 전략한 걸 좀 많이 보여줬어요. 청양 통장 보여주고 뭐 나의 손 한번 줘봐. 애썼다. 애썼어. 예, 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안 했지. 아유, 고생 많이 했어. 고사판에서 일해서 봤어요? 저도 연극 배우를 좀 했었어가지고. 해봤어요? 예. 아이고 옛날에 그로 그쪽에 있는 거 많이 다녔어요 저. 건물 다 진 거예요? 그쪽에 있는 거 건물 다 짓진 않았는데 그 막 나무 붙어 있는 거 뜯어가지고 막 다치기도 하고 여기 막. 아이고. 아유. 아까 그 고생을 하고 아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가족을 일구고 그 딸 아이고 딸도 있고. 로운이라고 로운이. 했는데 네. 너무 예쁩니다 예. 지금. 예, 그래. 딸 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딸 제가 둘이라는 조사를 말. 해보니까 네네. 딸이 둘이라고 나오던데. 정확히 조사했어요. 이게 정확히. 소윤이 로울이. 그러니까 로운인데 네. 그 모 기자님이 정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딸 이름이 아니 딸 이름이란다. 와이프 이름이 안소연인데 네. 그 둘을 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딸 2명으로 착각하는 신분들 계셨는데 이거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하나입니다. 딸 하나. 로운이. 로운이. 네, 네. 김로운. 슬아의 딸 한 명. 예. 네, 정정해 주시고. 예, 와이프도 한 명인데 슬아를 그 2명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좀 이거는 정정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분 오래 갈 것 같아요. 과찬입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개그맨으로 정말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냥 많이 사랑해 주셔가 요즘 너무 못 돌 바를 모르고 항상 앞으로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개그맨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도 다부지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쭉 하고. 예,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 뭐 이런 그럼요. 네. 아직 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 예, 아직 뭐 물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제가 가는 길을 스텝 바이 스텝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라든가 네. 앞으로 갖고 있는 이 그 미래를 향해서 예.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개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개그맨 되세요.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고.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행복한 아침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예. 우리 다 대승하세요. 이거 저 가져가면 안 되네. 가져가세요. 그 사진이 멋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번엔 연예계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이제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막 이런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죠.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실 저 역시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소식인데요. 악성 루머에 시달려 한동안 연예계 생활을 연예계 활동을 쉬기도 했었던 설리 씨, 올해 들어서 가수 그리고 방송 진행자 그리고 연기자까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던 중이어서 더욱더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듣고 정말 오보이기를 바랬거든요. 설리 씨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댓글,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반응을 봤는데 대부분 오보 아니에요? 그쵸, 네. 오보일 거야, 오보여야만 해. 뭐 이런 글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설리 씨는 14일 오후 3시 20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매니저는 지난 13일 그러니까 오후 6시 반 정도에도 설리 씨와 통화를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다음 날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통화를 했었는데 연락이 닿질 않자 설리 씨 자택에 찾아갔었는데 이후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설리 씨의 매니저가 이렇게 경찰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리 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좀 아무래도 주변에 걱정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유가족들도 설리가 최근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오늘이죠. 16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설리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 등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서 같은 건 나왔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이 되지 않은 네.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설리 씨가 자신의 심경을 그러니까 아직 조금 힘들었었던 그 심경을 적은 메모장은 발견이 됐어요. 다이어리에 일기를 적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글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일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 경찰에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살짝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는 뭐 괴롭다 등의 좀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메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리 씨가 자필로 쓴 노트를 발견을 해서 분석 중이고요. 네,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망 전까지도 스케줄 다 소화하고 이랬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래서 더욱 더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더 큰 건데요. 네.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사망 이틀 전이죠.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SNS에 평소 하던 것처럼 팬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었어요. 설리 씨는 그 고백 받아주겠어라는 아주 짧은 글과 함께 패션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이제 가방 인증 영상 그리고 자신의 찡그리면서 웃고 있는 굉장히 이 귀여운 표정을 합성을 해서 SNS에 게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망 전날이죠. 13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전날 이 SNS에 적었었던 이 패션 브랜드의 광고 영상을 또 촬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영상이나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사망 소식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네, 사실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댓글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고통을 호소했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간이 뭐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될 정도니까 그녀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했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설리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걸그룹 FX를 탈퇴한 뒤에 연기자로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영화 해적 그리고 패션왕, 리얼 등에 출연을 했고 또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출연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연기력 논란이 또 없었어요. 굉장히 좀 인정받는 배우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가수 아이유 씨 아시죠? 아이유 씨도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이 아이유 씨가 주연을 맡고 있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도 우정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좀 이런 자신의 어두운 이 속마음을 사실 살짝 드러내기는 했었어요. 내가 한때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여자 20대 연예인으로서는 털어놓기 힘든 사실인데 이것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악플에 대한 생각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인간 최진리의 속은 좀 어두운 편인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 좀 밝은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할 뿐이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좀 보면은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처한 어떤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좀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최근에 또 SNS에 손글씨로 자기가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네. 대상은 팬들이었었는데요. 이번에 데뷔 14주년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워낙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손편지는 처음인가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설리 씨는 매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고 그들 덕분에 웃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삶은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이 저의 곁에 있고 소중한 시간들도 모두 같이 만들었다. 저도 여러분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전했거든요. 또 설리 씨는 모두에게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미우나 고우나 잘 부탁드린다라고 아예 좀 애교 섞인 네,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번이 이러는데 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악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네.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악플의 문제는 늘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말 떠들썩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대안법이라던가 뭐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댓글 문화 전체를 좀 재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네. 그냥 유명하기만 한 일반인들, 네. 셀럽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악플의 고통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표현의 자유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지만 나의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독이 든 화살이 돼서 이렇게 가슴에 찌르는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네. 상황이 된다면 글쎄요 이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정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난 5월이었나요? 가수 구하라 씨도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이죠. 아주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는데요. 구하라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폭행 시비 끝에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후 악성 댓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별일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구하라 씨가 또 SNS를 통해 자신의 신경을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SNS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는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죠. 구하라 씨하고 설리 씨가 친한 사이였다고 들었는데 네. 구하라 씨도 굉장히 슬프겠네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구하라 씨, 설리 씨 같은 경우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자신들이 이제 개인 활동을 했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매처럼 닮은 이 두 사람이 SNS 등에 올린 영상, 사진 등을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씨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많은 눈길이 보였는데 자신 SNS에 설리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 세상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글 그리고 사진 여러 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하라 씨 외에도 정말 많은 스타 연예인들이 추모 행렬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연예계는 많이 좀 활동이 좀 중단을 일부러 한 스타들도 있고요. 또 연예 제작 발표회 현장을 취소한 현장도 있어요. 연예인들은 SNS로 설리 씨를 추모하는 글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중 배우 김희성 씨가 눈에 띕니다. 자신의 SNS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아무런 글을 담지는 않았지만 이날 세상을 떠난 설리 씨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사실 두 사람은 굉장히 남다른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었는데 설리 씨를 향해서 이제 악플이 쏟아지면 김희성 씨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을 해주고 굉장히 좀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유 씨가 설리 씨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차트를 또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숭아라는 노래인데요. 15일이죠. 한 뮤직 차트에 그 설리 씨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쩌르륵 오르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아이유 씨가 발표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이 복숭아라는 노래가 아이유 씨를 위해서 쓴 곡이에요. 네. 아이유 씨를 생각하고 쓴 곡. 네. 아이유가 널 위한 곡이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었고 이 노래 이후에 설리 씨 별명이 복숭아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유 씨도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입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슬픔에 잠겨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팬들의 조문이 오늘 네. 저도 사실 어제 이제 팬들 조문하는 네. 장소에 잠시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16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그러니까 팬들의 조문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네, 설리 씨의 마지막을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박스 오피스죠? 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입니다. 5위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4위 제미니맨, 3위 퍼펙트맨, 2위 가장 보통의 연애, 1위 조커입니다. 조커가 지금 흥행 신드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커는 4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영화 조커는 희대의 악당 조커의 탄생이라는 그 누구도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로 코믹북이 아닌 영화를 위해 완전히 재창조된 독창적인 캐릭터의 탄생 서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적인 완성도를 인정받아서 코믹스 영화 사상 최초로 지난 8월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봤는데요. 주인공의 연기가 정말 신들린 연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커 역은 잭 니콜슨과 히스 레저 등 전설적인 배우들이 연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기파 배우죠. 호아킨 피닉스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새로운 조커를 완성한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에 대한 감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눈빛과 표정, 몸짓, 광적인 웃음소리와 매혹적인 춤사위 등 감정을 전달하는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절정의 열연으로 조커 그 자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가 가장 보통의 연애예요.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가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흥행 고공행진 중인데요. 배우 공효진, 김래원 주연의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전 여자친구에게 상처받은 남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뒤통수 맞은 여자, 이제 막 이별한 두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설레임보다는 공감 위주의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맨스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로맨스 영화 흥행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200만 관객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3위가 퍼펙트맨인데 이 퍼펙트맨은 배우들의 케미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가을 최고의 단짠 코미디 퍼펙트맨은 까칠한 로펌 대표와 철없는 건달이 사망 보험금을 벌고 벌이는 인생 반전을 그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설경구, 조진웅 두 배우의 완벽한 연기와 퍼펙트한 케미를 비롯해 유쾌한 웃음과 빈틈없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입소문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하와이 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죠. 네, 11월에 열리는 제39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하와이 국제영화제 측은 영화 퍼펙트맨을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독특한 우정 코미디 영화 속에서 설경구와 조진웅의 연기가 돋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4위가 제미니맨이에요? 네, 제미니맨. 윌 스미스 나오는 거죠? 네. 예. 제미니맨은 레전드 요원이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던 중에 그를 추격하는 의문의 요원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도와줄 팀원들과 새로운 진실을 찾아 떠나는 액션 프로젝트인데요. 윌 스미스가 레전드 요원과 의문의 요원 모두를 연기했는데요. 윌 스미스의 모든 매력을 담은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특히 첫 전투씬 무삭제 영상을 공개를 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개봉 이후 꾸준하게 세대 불문의 관객들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온 가족 단위의 관객부터 또 젊은 관객들,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관객까지 전 세대 관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액션이 뭐 역시 윌 스미스죠. 네. 네, 연기도 뭐 워낙 잘하고 저거 보세요. 저런 거 어떻게 신경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는 건가 저렇게? 네? 아마 뭐 대역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와이어 쓴 거 같고.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저 액션 영화들의 액션이 점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네. 5위가 장사리죠. 잊혀진 영웅들. 지난달에 개봉하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69년 전에 일어났던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이었던 장사 상륙작전에 대한 궁금증부터 평균 나이 17세 학도병들의 가슴 아픈 스토리가 젊은 관객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를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영화로 관객들의 지지를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개봉 이후에 꾸준하게 뭐 세대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 함께 가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 너무 재밌는 영화일 것 네, 같아요. 꼭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게 이제 재밌으면서도 아픔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중장년층 저희도 전쟁을 겪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시절을 회상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아픔인데 그렇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던 학도병들이니까 너무나 안쓰러운. 그렇죠. 하여간 영화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정말 뭐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기에 찾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박스오피스 순위를 쭉 좀 살펴봤어요. 네.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저는 저 장사리 보고 싶어요. 방금 나왔던 네. 영화. 그리고 윌 스미스도 지금 보니까 네. 윌 스미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역시 윌 스미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 가장 보통의 연애? 어, 네. 그 영화 로맨스? 보면 네, 로맨스 영화. 아, 가을 타요? 가을 오니까 살짝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오늘 한번 소식 보면 잘 좋을 것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는 배우 김서지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임진각 평화누리 통일연못에서 비단잉어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증식에는 A기업 회장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가총 6억 원의 가치를 가진 비단잉어 200여 마리를 방사했는데요. 이번 비단잉어 기증은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북 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담긴 평화 통일의 염원이 언젠간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날 쌀쌀해지면서 감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독감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요즘에 예방주사 맞는 분들도 많고. 네, 많죠.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이들도 그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